국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국어 비문학 독해 뭐 문학 독해도 마찬가지야. 사실상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려 어렵다고 느껴지는 학생한테는 어렵겠지. 근데 국어라는 게 독해하는 방법을 어렸을 적부터 독서 습관을 통해서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고 추론하며 읽고 비판하며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문해력 문제가 많이 되지.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일타 강사, 소위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뭐 이 사람들을 폄훼하고 뭐 비난하고 할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고, 하지만 제아의 고수들이 있는 법이거든.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 나는 뭐 어떻게 했다.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성적이 좋았다.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국어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되어 있는 글을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성적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잘 듣고 활용을 잘 해봤으면 좋겠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현재 실학은 대체로 성리학의 이념 논쟁을 극복하고 근대 사회를 지향했던 조선 후기의 진보적 사상이라고 이해된다. 그렇지? 여기서는 기존의 것처럼 막 뭐 여기 문단의 내용이 어떻고 뭐 소주제가 어떻고 막 이런 그런 류의 수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야. 그냥 내가 어떻게 비문학에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읽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현재 실학은 대체로 현재야 현재, 그렇지? 과거는 어떤지 몰라. 근데 이 실학이라는 놈이 얘가 이제 소재 정도 되겠지. 이 글에 글감 정도 된다는 얘기야. 대체로 전체적이진 않지만 거의 뭐 한 90% 이상 성리학의 이념 논쟁을 극복하고, 그치? 근대 사회를 지향했던 조선 후기의 진보적 사상이라고 이해된다. 내가 평가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렇지? 그런데가 나왔네. 역접이잖아. 그럼 이 뒷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야. 이런 상식적 정의의 이면에는 상식적 정의라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상식적 정의라고 나온 것 같지.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지. 상식적 대체로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대체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상식이야. 실학을 정의를 내렸던 거지. 이면 다른 말로 하면 뭘까? 뒷면으로 국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얼른 다른 용어로 그러니까 바꿔본다는 얘기야. 용어를 내가 알기 쉬운 용어로, 그렇지? 이면에는 다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단정적으로 얘기했지. 다른 문제가 그러면 무엇이냐? 이 글의 중심 내용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실학의 상식적 정의 그 뒷면에는 다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겠다는 얘기지. 보자. 다음. 사람들이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끌어내고자 하는 무언가, 이게 바로 다른 문제라는 얘기야. 근대학자와 현대학자들이 조선 후기의 학풍을 실학이라고 정의하고 주목했던 데는 주목을 왜 했을까? 실학에서 우리 스스로 근대화할 수 있는 힘을 찾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실학에서 우리 스스로 근대화할 수 있는 힘을 찾으려는 의도가 있었대. 어떤 학자들은, 어떤은 영어로 썸이잖아, 그렇지? 몇몇의 학자들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 근데 가가 돼 있네, 그렇지? 실학을 봉건지형을 뚫고 올라온 근대적인 사상이라고 파악하고 외세의 침략 같은 다른 외적인 요인들이 아니었다면 실학을 통해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글쓴이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 그러나 그치? 문제는 있다는 얘기지.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작게 잘못은 있다는 얘기야. 이런 측면을 어떻게 지나치게 부각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문제. 어떤 경우에 지나치게 부각, 그치? 자치적인 거,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었다. 실학 덕분에, 그치? 외적인 요인이 없더라도 요인은 뭐 정도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요인, 뭐 요소 정도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먼저 지적할 것은 지나치게 이전 학문과의 불연속을 강조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그러니까 첫째로 이런 얘기지. 지나치게 이전 학문과 불연속을 강조하면, 이전 학문은 뭐야? 성리학이잖아. 성리학 나왔었잖아. 그치? 성리학과의 불연속을 강조하면, 그러면 성리학, 실학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불연속이 아니고 성리학이 있었기 때문에 실학이 있을 수 있었다. 성리학적인 토대, 사상의 토대 위에 실학이라는 개념이 싹틀 수 있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자는 얘기야.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 학문이란 성리학 내지 유학을 말한다. 내지 또는 이 정도로 바꿔 쓸 수 있겠네. 그렇지? 물론 조선 후기의 사상적 흐름은 기존의 성리학과는 다른 것이었다. 조선 후기의 사상적 흐름이 잠깐만 왜 빨간색으로 계속하지? 조선 후기의 사상적 흐름이 기존의 조선 성리학과는 다른 것이다. 예전에는 얘가 어떤 애 그런 식으로 명분만을 중요시하는 그거였잖아.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대. 그러니까 조금 기존의 대과거의 성리학과 과거의 성리학은 그 궤가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야. 조선 성리학이 지나치게 이론적 공박을 펼치느라 이론적 공박이 뭐야? 공박은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공격함을 이런 말이거든. 근데 이건 흔하지 않는 용어야. 그러면 뭐 논박 아니면 뭐 공격 이런 정도? 공격 정도가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네. 조선 성리학이 지나치게 이론적 공격을 펼치느라 현실의 문제를 등한시했고, 이게 조선의 병폐잖아. 이에 따른 반동 튀어오르는 거잖아. 반대로 튀어오르는 거. 실학이 났다는 평가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럼 작게 틀릴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나 이들이 모두 과거의 학문을 극복해야 할 적으로 그러니까 정반대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옳은 평가가 아니다. 적이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지. 성리학적 논쟁에서 빠져서 사회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풍토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비판했던 정도지만 적으로까지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야. 이들이 자기가 성장한 토양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치? 자기가 성장한 토양, 이거 뭐야? 성리학이라는 얘기야. 기존 성리학을 완전히 부정, 새로운 사상을 시도, 완전히 부정이 뭐라는 얘기야? 앞에서 어떤 용어가 나와 있어? 지나치게 부각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이 지나치게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지나치게 부각할 경우 극복해야 할 적으로 생각했다. 이런 정도가 지나친,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견해는 잘못됐다는 견해라는 주장인 거지.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이른바 실학자들은 대부분 유학의 경전에서 시대를 바꿀 힘을 찾았다. 실학자들이 대부분은 유학의 경전에서 시대를 바꿀 힘을 찾은 거네. 청나라에서 들어온 고증학과 서학도 이들에게 큰 충격과 영향을 주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의 토대가 된 것은 고대 유학이다. 성리학, 유학, 그렇지? 아까 성리학 내지는 유학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유학의 전제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유학의 토대 위에 이 정도 되겠지.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겠지. 유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했어. 완전하게 부정한 게 아니고 비판적으로 계승했다는 얘기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다 이런 얘기야. 더 나아가 플러스네. 실학자들이 모두 근대적이고 진보적이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대.
너무 오버하지 마라. 실학자들이라고 모두 근대적이고 진보적이었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실학자로 분류되는 학자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복고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야. 이게 수학으로 얘기하면 발례 정도 되겠지. 조선 후기의 학풍이 성리학을 넘어서려 발례 그러면 이런 경우 발례가 있으면 거의 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야. 왜? 수학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국어에서 문제 안 되겠어? 당연히 되지. 다음 넘어가서 조선 후기의 학풍이 왜 조선 후기 학풍이 성리학을 넘어서려 했다는 점이 사실이다. 그치? 성리학을 넘어서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이런 얘기지. 많은 학자들이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로 자기 전통을 극복하고자 했고 새로운 세계관을 활용하고자 했다. 새로운 세계관 뭐 있어? 고증학도 있었고 그리고 서학도 있었지. 고증학도 있었고 서학도 있었다. 이들은 진취적으로 근대적인 가치를 향해 생각을 바꿔 나갔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전통과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완전한 단절 아까 뭐 있어? 완전히 부정과 연관되겠지. 이걸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한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어떤 학자들은 가가 있었고 여기에 가 부분이 있었고 어떤 학자들 나 부분이 있네. 그럼 문제화 시키겠다는 얘기잖아. 실학자들이 거부했던 것은 고답적인 조선의 성리학적 분위기 또는 오직 주의만을 오직 안 좋은 거잖아. 오직 온리잖아. 온리 숭상하는 경직된 주작이 어찌 유학이라는 학문적 토대가 전체는 아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성리학 전체가 아니라 오직 경직된 성리학만이 진리다 이런 것을 조금 극복하고자 했다는 것이지 성리학 전체를 버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야. 어떤 학문도 자기가 성장한 토대와 전제를 완전히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 어떤 학문도 자기가 성장한 토대와 전제를 완전히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이다라는 용어보다는 사실이다. 이 정도로 쓰는 것이 조금 매끄럽지 않을까 싶네. 이처럼 실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다양한 학자들이 있지. 실학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진보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복고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 만들어낸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은 빛이 여러 가지로 있는 거지. 프리즘에다 비추면 빛 스펙트럼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학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단편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완전히 부정하고 적이라고 생각해서 정반대에 있는 걸로 이해한다면 도리어 조선 후기의 사상적 의의와 풍요로움을 놓칠 수 있다. 왜? 스펙트럼이잖아. 그러니까 풍요로운데 왜 한 면만을 보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지. 이런 판이 저런 판이 하면서 실학을 억지로 일정한 도식에 넣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론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각 사상가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이 실학을 제대로 이해한 올바른 길일 것이다. 올바르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에. 그렇지? 이 부분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란 얘기야.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문제 굉장히 쉽게 풀릴 거야 아마. 1번 윗그루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논지. 그렇지? 뭐야? 주제 찾으라는 얘기야. 1번 실학자들이 지녔던 혁신적 자세를 계승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실학이 조선 후기의 실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실학자들이 추구했다는 바는 무엇인데 그 바탕이 됐던 성리학을 배격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던 거잖아. 이 부분 상관없고 실학에 미친 유학과 서학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지. 그렇지만 논지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지. 실학자들이 지닌 개혁성과 보수성을 균형 있게 다뤄야 된다. 그렇지? 개혁성과 보수성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는 내용은 나오진 않는데 이런 개혁성도 있고 보수성도 이런 다양한 것은 있었다. 그냥 그 글의 양념 정도에 불과해. 주된 재료가 뭐냐를 물어봤는데 실학이 봉건사회를 근대화한 주체적 학문임을 자부해야 한다. 제일 앞부분에 이런 견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럼 답은 5번 정도일 수밖에 없지. 실학에 대한 획일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면모를
봐봐. 그렇지? 여기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주장을 들어보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실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지? 풍요로움, 그렇지? 사상적 의의 이런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거잖아. 획기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다채로운 면모를 살펴야 한다. 이 부분 살펴야 한다. 올바른 길일 것이다. 여기 부분이랑 연관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은 5번일 수밖에 없는 거지. 너무 쉽게 잡히는 거고 가 나의 견해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3점짜리 문제네. 맞춰줘야지. 가 어떤 학자들은 가 그렇지? 문제가 된다. 실학을 봉건 지형을 뚫고 올라온 근대적인 사상이라고 파악하고 외세의 침략 같은 다른 외적인 요인들이 아니었다면 실학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근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이 부분. 그 다음에 나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는 가 부분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뭐 자주적인, 그렇지? 자율성 뭐 이런 정도로 얼른 간단하게 표기를 해놓고 나 부분은 지금 여기 있네. 여기 그치 여기 어떤 학자들은 실학자들이 거부했던 것은 고답적인 조선의 성리학적 분위기 또는 오직 주의만 숭상했던 경직된 주자학이었지 유학이란 학문적 토대 전체는 아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올이 아니고 일부분만 부정했던 거지. 비판했다. 이런 정도로. 그러면 1번부터 보자. 가에 비해서 나의 실학자들의 가가 지금 자주적 정신 딱 맞았네. 가가 자주적이야. 근데 이게 아니란 얘기지. 가와 나가 바뀌어져야 정답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2번 나에 비해서 가는 실학과 이전 시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이전 시대의 차별성 강조를 하고 있지. 왜? 자율성이고 자주적. 그 전에 성리학은 어때? 모두 다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거잖아. 근데 실학이라는 것은 외세의 도움 어떤 요소 없이도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치? 이 부분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근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이전 시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답은 2번 정도 되겠네. 2번 정도. 그래도 우리는 9번은 끝까지 지문을 살펴봐야 된다. 3번 가나 모두 실학이 유학을 계승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아니지. 가는 실학이 유학을 계승하는 게 아니고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라니까. 실학 외세의 도움 없이도. 그렇지? 그 다음에 4번 가나 모두 실학이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제약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강조 이런 부분은 없지. 그리고 실학이 외적인 요인들에 제약된 게 아니고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가는 뭐 당연한 거니까 제외하고 나 부분을 본다고 하면 나 부분은 성리학을 전체를 배격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오직 주의만을 하고 성리학만 이런 식으로 명분 이런 것만 하는 것을 잘못됐다 이런 정도지. 모두 실학이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실학이 제약되고 있음을 얘기한 그 견해는 아니야. 그다음에 5번 가는 실학은 무슨 전통적 측면이야. 가가 자주적 측면이라니까. 나는 실학은 진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보적 측면도 아니고 실학이 토대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맞지 않지. 답은 2번이야. 확실히. 3번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읽을 때 이 반례 부분이 문제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어. 보자. 윗글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르래. 보기, 실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이익은 실학의 선구자 이익이란 사람은 유학의 기본 토대였던 농업 공동체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유학을 잘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실학의 집대성자 정약용이지. 정약용 고대 유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복고잖아. 복고. 돌아가 이러니까 복고. 상제 즉 하느님을 신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그러면 지금 성리학을 인정하고 그리고 복고적인 이 부분
과는 달리 그러니까 근대적 뭐 이런 거겠지. 청나라를 오가면서 서학의 영향을 받은 북학파들, 그렇지? 성리학적 주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관심을 두지 않았대.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게 아니고 너네들은 별 나 관심 없어. 근데 이 부분, 그렇지? 서학 이런 부분이 그렇다. 서학은 뭐야? 서양 학문을 서학이라고 하는 거지 뭐. 홍대용이나 최양기처럼 음양 오행 같은 전통적 개념을 버리고 이런 전통적 개념은 버렸어. 그렇지? 만물이 물, 불, 흙, 공기로 되어 있다는 서양의 사원소설을 받아들여 실학자들도 있었다. 오케이.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어. 1번. 이익이 농업 공동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전 학문과 단절되지 않았음. 오케이. 맞고. 2번 고대 유학으로 돌아가 복고라고 그랬지. 상제를 실행한다는 정약용 주장은 복고적인 오케이 맞고. 3번 북학파들이 성리학적 주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지. 이들은 유학의 전제를 거부했어. 뭔 소리야 이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하고 거부했다는 것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거부는 난 싫어 노 이런 거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는 안물 안국 뭐 이 정도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더 읽을 필요도 없어. 서양의 사원소설을 받아들인 홍대용과 최양기의 면모에서 실학자들이 지녔던 개방적 태도, 그렇지? 이전에 성리학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서학을 딱 봄과 동시에 그거를 기존의 성리학을 관심을 두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이런 개방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지. 실학자들 간의 상이한 면모들을 비교할 때 상이한 면모, 그러니까 성리학의 토대 위에서 무언가를 하자는 사람과 성리학은 관심을 두지 않고 새로운 서학이나 고증학만을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비교할 때 실학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풍요롭게 풍부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하에서 우리가 실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 4번 A에서 E를 사용해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은 아까 읽음과 동시에 빨리 다른 걸로 병치해 보라고. 바꿔보라고 단어를. 1번 이면 있었지. 이면. 그는 외소함 이면에 굳센 의지를 지니고 있다. 그치? 외소함 뒷면에 굳센 의지를 지니고 있다. 그치? 오케이. 얘는 맞고. B번 그는 전에도 정부의 요인들과 대면한 적이 있다. 여기서 요인은 뭐야? 여기서 요인은 요인 something이지. something 중요한 사람들 아주 VIP, VVIP 이런 사람들 우리가 요인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중요한 사람 뭐 우리나라 뭐 법률용어로 하면 뭐 삼부 요인 뭐 대통령, 뭐 대법원장, 뭐 국회의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요인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앞에서 봤던 요인은 뭐야? 요소 정도로 해야 됐잖아. 그렇지? 팩터 하나의 일부분 요소. 그러니까 답은 2번일 수밖에 없는 거야. 3번 이것은 산 내지 들에서 산 또는 들에서 오케이. D번 그 모두들 그가 우유부단하다고 호된 공방이었다. 공격 정도로 우리가 바뀌었잖아. 호된 공격이었다. 오케이. 2번 5번 너무 오래 가동했더니 차의 엔진에 무리가 갔다. 무리. 그치? 정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났다. 무리. 우리가 한자어를 좀 알면 구어가 굉장히 쉬워지지. 무리. 이렇게 쓰던가? 그치? 이치에서 이치가 없다는 얘기야. 엔진에 이치가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다. 오버했다. 과도했다. 뭐 이런 정도 얘기겠지. 그래서 지나침에서 벗어났다. 이런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때? 읽으면서 뭐 어디에서 찾았고 뭐 주제를 찾고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처음 읽을 때 제대로 읽고 바꿀 거 제대로 바꾸면서 이 글쓴이의 하고자 하는 말을 줄기를 놓치지 않고 간다고 하면 문제를 스무스하게 풀어서 답이 딱딱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게 논리야. 이게 추론이고. 오늘은 여기까지.